팥은 파치라고 이제 발음해야 맞습니다. 이게 티읕 받침인데 이 모음을 만났을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어떤 공식에서 벗어났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쓰면 그냥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팥인데요. 근데 만약에 팥의라고 했을 때 이가 아니라 의를 붙었을 때는 또 팥의라고 그렇게 발음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다 티읕 받침이 이제 살아납니다. 그래서 팥을이라고 해야 되고요. 또 팥해 이렇게 발음을 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사실 팥은 저희 이제 들레도 먹고 저도 먹고 하는 거를 보여드린 것처럼 팥은 이쪽 체질에 굉장히 보약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사회당 김씨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체질로 이제 어머니를 찾았는데요. 체질은 혈액형처럼 유전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체질은 부모님 중에 한쪽으로부터 이제 물려받아요. 저는 이제 엄마 얼굴을 모르고 엄마에 대한 흔적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체질을 감별받을 당시에 이제 체질은 사진으로 감별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엄마 사진이 없으니까 전 엄마 사진은 모른 채 감별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유전 법칙이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친아버지의 체질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저희 친어머니의 체질을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감별을 해보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랑은 체질이 달랐어요. 그래서 어머니 체질을 이제 물려받은 것이었는데, 이제 엄마에 대한 흔적을 찾아야 되겠다, 사진이라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거는 또 여러 가지 제 심리적인 어떤 그 엄마에 대한 어떤 그 방어벽이라든지 또 이제 원망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또 이제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공부하는 그 조준희 소장님의 사체질 연구소를 계속 보다 보면, 나의 정체성을 찾는데 이제 부모님 체질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더군다나, 내 자신의 체질을 물려주신 분,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어머니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어머니의 체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또 이제 아버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어머님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엄마의 사진을 찾으십시오. 엄마의 흔적을 찾아내십시오. 라고 소장님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 후로 몇 년 동안 노력을 통해서 엄마 사진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냅 사진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계신다고 추정될 만한 사진이어서 이제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지방에 내려가서 이 사진으로 이제 엄마를 처음 만났는데요. 이 중에 많은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엄마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엄마를 아는 사람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 사진만 갖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사진은 이제 확실하게 저희 엄마는 이 분들 중에 꼭 들어있다고 쳤을 때요. 그러면 저와 같은 체질인 여성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저희 어머님이 있고, 이런 사진으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영정사진처럼 이거 사진 복원해주는, 옛날 사진 복원해주는 이제 업체가 있어요. 그곳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액자를 만들어서 집에다가 이제 모셔놨습니다. 체질의 유전 법칙은 그 혈액형을 찾는 것처럼 딱 어떤 공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엄마를 찾는 데에도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영화로서 체질을 공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앞에 신명, 왜냐면 신명은 완전히 허구라고 보기는 또 어렵고, 이게 그러면 픽션인가 논픽션인가 좀 애매하기는 한 그런 지점이 또 체질 공부의 어떤 거리가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논픽션인 경우에는 체질을 공부할 만한 그런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픽션인 경우에는 그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체질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정신분석이나 뭐 심리상담, 심리학이라든지 또 뭐 사주명리라든지 MBTI 이런 거는 허구로 구성된 소설이나 허구로 구성된 영화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찾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추천하지 않고, 논픽션인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공부하기가. 근데 이제 제가 봤던 그 논픽션 그 다큐 영화 중에서 트윈스터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실제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저쪽 체질이 70%가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그 국민의 의식 수준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입양을 좀 터부시하죠. 핏줄을 중요시하고요. 그래서 입양을 안 하니까 이제 해외로 수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기들을. 수출이라는 말도 참 이게 쓰기가 민망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그 쌍둥이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2명이.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그 기관에다가 시설에다가 맡깁니다. 한 명은 이제 홀트 아동복지회에 맡기고, 한 명은 또 대한사회복지사협회 뭐 이런 곳이 있는데 각각 맡겨서 각각 이제 입양이 돼요. 근데 그 입양이 될 때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고, 출생한 지역만 기재되어 있고, 쌍둥이가 있고 동시에 입양을 하는데 각각 다른 지역으로 입양한다, 이런 외모는 적혀 있지 않아서 이들은 서로 형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크죠. 근데 이렇게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요, DNA가 이제 DNA 그 원인 때문이겠지만, 일란성 쌍둥이는 특히나 체질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여자 형제니까 자매라고 부를게요. 이제 한 명은 미국에 입양이 됐고요. 또 한 명은 프랑스에 이렇게 입양이 됐는데, 20대 이제 초중반에 어떻게 해서 만날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주 우연히. 그런데 이 체질이 또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쪽에서 유전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환경에서 자라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미국으로 입양된 그 사만다 이제 푸터먼이라는 그 친구는 부모님이 둘 다 그 사만다랑 같은 쪽 체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만다 푸터먼이랑 아나이스 브로디에,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다 이제 어렸을 때 아기 때 입양이 됐기 때문에 각자 이제 자기네 나라 이제 이름밖에 없는데, 이 친구들은 저희 그 조준희 사체질 연구소에 이제 체질 감별이 되어 있고 전체 공개로 되어 있는데, 텐더 마인드 체질이고 둘 다 공기 체질. 한국에서는 이제 태양인이라고 불립니다. 공기 체질이에요. 그러면 텐더끼리 훨씬 합이 좋고, 터프는 터프끼리 합이 좋으니까 둘 다 텐더 마인드 부모님께 입양이 되었으면은 더 좋을 것이겠죠. 근데 이 사만다라는 친구는 너무나 다행히 그 부모님도 텐더 부모님한테 입양이 되었어요. 근데 그 텐더 부모님이 또 부부가 둘 다 텐더시네요. 그리고 기존에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다 텐더, 퍼펙트 텐더인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정말 구김살 없이 성장을 했고, 그 굉장히 그렇게 구김살 없이 성장을 하면은 자기 체질다운 면모가 아주 100% 다 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그 태양인, 건강한 공기 체질로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명은 아나이스 브로디에는 이제 프랑스로 입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저희 소장님이 체질 감별해 놓은 결과를 보면 입양을 하신 부모님께서 서로 반대 체질이세요. 그러니까 한 분은 텐더 마인드 체질인데 한 분은 터프 마인드 체질이에요. 특히 어머님과의 그 합이 중요하거든요, 자녀는. 근데 어머님과 체질이 반대 체질이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부의 그 부조화, 부부가 반대 체질일 때 그 있는 부조화가 있거든요. 그거를 자녀가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고 자랄 수밖에 없고, 본인도 또 부모님과 어떤 그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체질 갈등이. 그럴 경우에는 원래 자기 체질답게 살지 못하고 굉장히 좀 우울한 기간도 굉장히 오래 겪고 좀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쌍둥이인 것을 확인할 때 그 쌍둥이 그 연구소라고 거기에서 이 둘을 이제 각종 검사들을 하거든요. 뭐 우울증 지수라든지 실제적인 그 외형, 뭐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다양한 성격적인 것들을 다 검사를 해요. 어떻게 쌍둥이가 각각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하는 거예요. 근데 훨씬 이 같은 쪽, 그러니까 텐더 입양아가 텐더 가정에서 자란 것과 텐더 입양아가 텐더랑 터프 복합 체질 가정에서 자란 것과 차이는 아주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적인 영향이 굉장히 이제 크다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환경은 굉장히 크다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람 그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냥 요 인형에 비유해서 그냥 했는데,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도 뭐 강아지라면 견주, 고양이라면 묘주랑 합이 잘 맞을 경우에 훨씬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그 체질다운 면모가 이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다행히 저는 들레랑 같은 쪽 체질이어서 들레한테도 그리고 저한테도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들레가 옆에서 지금 뭐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네, 그러면 좀 식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또 흘릴 수 있으니까 신문을 깔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어디였지? 청와대 갈 때 이제 경복궁역에 내려가지고 제가 구입한 신문이고요. 요거는 집 앞에 한 번씩 이렇게 갖다 꽂아 놓더라고요. 여기에서 요거 이제 식품 광고가 있으면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자, 요것은 요 과일이 이제 제철이죠. 지금 계절이. 근데 요 과일은 또 어느 쪽 체질일까요? 제 영상 보시면은 아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일도 굉장히 성격이 세가지고요. 이거는 제사상에 올리지도 않는 과일일 뿐더러 이거 먹고서 이제 그 알레르기가 심해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이제 덜어 있는 그런 과일입니다. 성격이 아주 세다는 것은 한쪽에는 보약이고 반대쪽 체질한테는 이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을 좀 먹여보겠습니다. 이게 요 아이스가 하드죠. 하드가 팥, 여기 지금 팥 알갱이가 보이시잖아요. 이제 팥이 들어간 건데 제가 지금 팥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팥이 들어갔어요. 팥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렇게 또 읽으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제 원래 국어 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어학에 또 관심이 많고 또 이제 좀 제 성격이랑도 참 잘 맞아가지고 그런 국어 교정 일도 조금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제 팥은 팥이라고 이제 발음해야 맞습니다. 이게 티읕 받침인데 이 모음을 만났을 때는 국외음어라고 하죠. 국외음어라고 꼭 하기보다는 좀 이거는 관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어떤 공식에서 벗어났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쓰면 그냥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팥인데요. 근데 만약에 팥의라고 했을 때 이가 아니라 의를 붙었을 때는 또
파트이라고 그렇게 발음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다 티읕 받침이 이제 살아납니다. 그래서 파틀이라고 해야 되고요. 또 파테 이렇게 발음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뭐가 있을까요? 콩밭, 팥밭 할 때 그 밭도 마찬가지예요. 팥치처럼 밭도 밭이라고 발음을 해야 맞고요. 다른 또 모음이 왔을 때 밭이라고 해야 하고 또 밭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맞는 것이죠. 이제 그 논리적인 그런 공식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썼을 때 그 관행을 인정해 준다고 할 때 팥은요 제사상에는 올리지 않죠 보통. 근데 또 굿할 때 뭐 이럴 때는 또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팥을. 그게 제사상에는 이제 올리지 않는 게 팥이 귀신을 쫓는다 그래서 벽사의 의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12월 달에 가장 그 어둠이 깊을 때, 가장 음이 깊을 때가 바로 이제 그 동지잖아요. 그래서 동지에 팥죽을 먹어요. 그게 벽사, 그러니까 사악한 거를 내쫓는다, 사악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제 영상 중에 벽사 주머니 만들기 해가지고 그 주머니, 조그만 주머니에다가 뭐 종교를 나타내는 성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그만 팥주머니,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춧가루 이런 걸 넣어서 그 영혼들이 많이 있는 곳, 특히 상갓집 이런 데 갈 때 주머니에 넣고 가시라고 이제 그런 걸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팥은 저희 이제 들레도 먹고 저도 먹고 하는 거를 보여드린 것처럼 팥은 이쪽 체질의 굉장히 보약이에요. 그러면 이쪽 체질의 보약인 건 제가 저쪽 체질에는 굉장히 해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귀신도 마찬가지겠죠. 귀신도 체질이 있죠. 당연히. 왜냐면 이승에서 이제 사람으로 살다가 저승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팥은 우리 이제 그 오장육부 중에 어디에 배속되느냐 봤을 때는 뭐 콩팥이 신장이, 콩팥이라는 말이 신장의 또 다른 말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배속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팥은 이제 또 우리 심장을 강화시켜 준다고 해서 또 여기에 배속된다고 보기도 해요. 또 색상이랑도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팥이 여기 요거를 업 시켜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저쪽 체질은 팥이 이제 해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를 또 좀 정리를 할게요. 네, 이런 신문도 사실은 공부하려면은 또 공부의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 극우가 만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신문이긴 한데, 이제 극우를 조장하기 시작한 건 사실 이제 일본이라고 해요. 2006년부터 그런 작업을 해왔는데, 이제 그때 일본에서 그 주요 정권을 잡은 게, 일본은 정권이 바뀌지 않죠. 쭉 자민당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데, 거긴 내각제여가지고 바로바로 임원제는 바뀌지만 그 지도자는 바뀌지만 자민당이 계속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일본은 시민단체의 힘이 굉장히 막강하대요. 정권이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근데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그 입김이 굉장히 센가 봐요, 정치권에도. 근데 그 시민단체에서 어떤 사상을 조장을 하면 그걸 이제 정치권에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그런 영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베 신조 때죠. 아베 신조의 그 아버지가 그 A급 전범인데요. 확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을 이제 추앙을 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기조가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공, 뭐 소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척하는 그거를 두고, 그 다음에 내가 추앙하는 거, 배척하는 거,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투 트랙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소련이 이제 붕괴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그 배척해야 될 대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중국이나 이제 북한을 계속 배척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사우스 코리아, 남한을 끌어들여서, 남한에 있는 그런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그거에 동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본 극우가 이제 우리나라 극우를 지원하자, 키워야 된다, 한국의 극우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작전과 전략에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쏟아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널리 이롭게 하자,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제 어떤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그런 진영 논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홍익이라고 하기보다는 홍해, 널리 해롭게 하는 그런 어떤 운동, 그런 신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극우에 관련된 신문을 보면서 그런 왜 극우가 생겨났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식품 광고를 하는 것도 유심히 봐야 하고요. 또 이제 어떤 광고에 저는 또 관심이 많냐면, 우리나라는 어떤 약품, 어떤 그런 그 건강보조식품에 또 광고를 많이 하나. 왜냐면은 질병은 또 체질과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건 이제 뇌죠, 뇌. 그러면 뇌는 우리 이제 오장육부에 뇌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동양의학에서는 그러니까 신체와 정신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그 뇌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지만 얘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다 영향을 주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콕 집어가지고 뇌가 이 오장육부 중에 그래도 어디에 더 가깝니? 어디랑 더 맞니? 어디에 배속되니?라고 묻는다면, 이제 우리가 그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정신. 그리고 뭐 마음이라고 하니까 심장에 이제 배속된다고 보기도 하고, 정신할 때 그 정은 또 그 신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심신, 이게 심장이고 이제 이거 신장이니까 심신에 더 많이 가깝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저쪽 체질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항진이잖아요. 그래서 뇌도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 뇌에 관련된 질환,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치매고, 치매를 막기 위한 약품에 관련된, 건강식품에 관련된 광고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쪽 체질이 많고, 저쪽 체질은 여기 심장 기능이 항진이기 때문에 뇌에 관련된 것도 그 항진에 관련된 그런 질병이 많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뇌에 관련된 광고 말고 또 많은 광고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렇게 이런 전립선에 관련된 광고예요. 여기도 전립선, 여기도 전립선. 자, 그러면 전립선은 우리 오장육부 여기에 배속 중에, 오행 배속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바로 여기 신장방광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뇌에 관련된 건강식품 기능 그런 약품 광고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전립선에 관련된 광고가 또 제일 많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그런 제가 보여드렸던 거, 요런 거는 저쪽 체질인 경우에 이거를 드시면 그러니까 뇌에 관련된 거, 심장 항진에 관련된 거는 훨씬 이제 더 그거를 부추기기 때문에 그런 질병을 예방하는 식품이 아니라 질병을 부추기는 식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신장 방광은 저쪽 체질은 저하증이기 때문에 요거를 드시면 또 저쪽 체질은 그런 전립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부추기는 식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 정리할게요. 저는 그러면 뭐 건강기능식품을 뭘 먹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제 기저질환이 없기 때문에 매일 먹는 그런 기저질환 약이 없고, 건강기능식품도 원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갱년기 증상으로 이제 완경이라고 해야 되고, 또 전문 용어로 그 학술 용어로는 폐경이라고 해야 맞는데 2년 되었거든요. 폐경 완경된 지. 그래서 여성 호르몬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비타민 D가 낮게 나와서, 수치가 낮게 나와서 요 비타민 D는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요거 비타민 D 요거 이 캡슐 요 바깥에 요 껍질 만들 때 쓰는 그 재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재료를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였고, 이렇게 이런 성분들을 이제 그 공개를 하는 것처럼 약품도 이런 원료를 공개를
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원재료를 공개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에 그 국민추천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정부기관의 장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에 그런 분들을 추천을 하면서 원재료를 공개해라. 이게 이제 비법이라고 하지만 식품도 다 원재료를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일부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품들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공개를 다 법령화해라.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분을 국민추천제에다가 추천을 했고요. 저는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고요. 지금 요런 제품을 이제 요거는 28일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제 28일 거의 다 먹은 거 먹고서 한 7일에서 1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제 좀 제 몸을 추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호르몬을 바꿔서 새로운 호르몬으로 이것도 거의 이제 20일 정도 먹었네요. 28일 중에서 이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고 있고, 각각 여기에도 회사에 전화해서 이 약의 원재료 어디에서 추출했는지를 알려달라고 계속 전화해서 문의를 하고 있고, 대답이 없는 경우에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원재료가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서 추출했느냐고 할 때, 뭐 우리가 여성 호르몬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뭐 석류가 좋다, 뭐 흰 콩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 한 정만큼 먹으려면 아마 한 자루씩을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먹어야지 겨우 요거 이 한 알에 포함되는 양만큼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섭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제재를 먹는데, 예를 들어서 석류를 한 자루를 먹었어요. 근데 석류가 만약에 체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럼 반대쪽 체질인 경우에는 그만큼 해로운 걸 한 자루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흰 콩에 여성 호르몬이 많다, 그게 많다, 그럴 경우에 또 흰 콩이 체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흰 콩이 이쪽 체질이면 저쪽 체질한테는 해로울 것이고, 흰 콩이 저쪽 체질이면 이쪽 체질한테는 굉장히 해로울 것이기 때문에 그 원재료가 뭔지를 알아야 하고, 그 원재료를 압축, 농축해 놓은 거라 이거 하나는 굉장히 크게 우리 몸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제가 이제 이런 요새 콘텐츠 만들면서 제목에다가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당신이 먹은 것의 어떤 결과물입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입력은 그대로 출력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은 다 우리가 먹은 것의 결과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다고 뭐 모든 병이 다 이렇게 체질대로 가려 먹으면 다 나아지냐? 치과라든지 뭐 우리가 사고로 겪는 어떤 골절상이나 무슨 사고로 겪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정형외과 가는 거, 이런 건 좀 별개죠. 치과는 그런 체질 영향도 있겠지만 잇몸 건강 이런 거는 관리죠, 치과는. 그리고 골절이나 이런 거는 뼈가 약해지는 거에 체질 식품의 영향이 있겠지만,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건 또 자신의 어떤 그 관리이기 때문에, 관리로 인한 질병인 경우에 치과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제외가 될 테지만, 나머지들은 다 원인으로 만든 결과다. 입력대로 된 출력이다. You are what you eat. 그러니까 당신이 먹은 것의 결과물이 바로 당신의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맞다고 봅니다. 네, 요 식품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 체질은 이쪽이 허증, 저하증이기 때문에 업 시켜주는 식품이겠죠.
네, 요거는 그 엊그제 햄버거 회동이란 영상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좀 김이 빠져야 먹기가 좋아요. 반려동물들은 이게 톡 쏘는 맛이 인간처럼 익숙치가 않죠. 이런 이 탄산 제품도 이쪽 체질이 있고 저쪽 체질이 있습니다. 여기 김이 아직 안 빠졌네요. 김이 안 빠지면은 그 톡 쏘는 맛이 남아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씩 못 먹고 조금씩 먹어요. 이렇게 얼굴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손이 지나가면은 깜짝깜짝 놀래는 게 잘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이제 청력도 떨어집니다. 17살이라고 말씀드렸죠? 한국 나이로는 17살이고 사람 나이로 치면은 이제 100살 정도가 됩니다. 여기다가 놓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그 신문 그 극우가 발행한 그 신문이 있었잖아요. 그 신문에 나왔던 광고했던 그 식품이고요. 그때 무슨 제가 그 요양원에 관련된 영상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원래 그 요양원 이름대로 안 하고 운 요양원이라고 바꿔서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 요양원 분들에게 이제 과일을 바로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섭취가 점점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주스로 만들어 가지고 과일 주스로 만들어서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노령견이나 초고령견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먹기가 힘들 때는 이렇게 주스로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줄 건데요. 과자 중에 요게 많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참이 붙는 것도 있고 들이 붙는 것도 있고 이제 거문이 붙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또 어디에 속할까요? 요거는 좀 견과류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색깔 만약에 요것 중에 거문이 붙을 때 깨도 요거 말고도 또 콩이 있잖아요. 검은 콩을 먹으면 뭐 검은 머리가 난다 그러면서 검은 콩을 밥에다가 많이 넣어서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검은 콩은 색깔 그대로 이제 여기에 배속이 될 수 있고요. 이름도 여기가 신장 대신 콩팥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콩은 콩이 다 이제 저쪽 체질, 이쪽 체질로 나뉘는 게 아니라 콩의 종류별로 나뉘어요. 그래서 검은 콩은 또 이쪽 체질인지 저쪽 체질인지 알고 드셔야 되고요. 깨도 마찬가지예요. 검은 깨는 이쪽 체질일까요? 저쪽 체질일까요? 그것도 알고 드셔야 되는데 검은 콩 먹고서 머리 검해진다고 모든 체질이 다 드시면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되고 신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체질을 알고 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를 좀 닦고 줄게요. 먹고 있어.
그리고 이제 소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런 소스인 경우에는 이제 이쪽 체질하고 저쪽 체질이 많이씩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체질이 많이 있고 저쪽 체질이 조금 있으면 또 괜찮고, 저쪽 체질이 많이 있고 이쪽 체질이 또 조금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이쪽과 저쪽이 너무 많이씩 섞인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렇게 뜯어서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했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요 음료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요 성분이죠. 요거는 우리 이제 이 오장육부 중에서 여기에 배속되는 식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이쪽 체질은 간 기능이 저하, 간 허증이기 때문에 이거를 업 시켜주는 식품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업 시켜준다. 요거를 업 시켜준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것도 좀 줄까요? 이제 저도 유튜브를 즐겨 보는데, 유튜브가 그 수익 사업 때문에 제품 광고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쪽 체질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쪽 체질 운영자들이 이제 운영하는 유튜브를 많이 보게 돼요.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면 이쪽은 이쪽에 끌리고 또 저쪽은 저쪽에 끌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제품 광고 중에 이제 식품 광고를 많이 하는데, 이쪽 체질인데 저쪽 체질 식품을 이제 광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이쪽에 끌리기 때문에 시청자나 구독자도 이쪽 체질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반대쪽 체질 식품을 권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뭐 홍익과 홍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홍익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덕을 쌓고 선행을 쌓아야 이제 그게 또 자신한테 혹은 뭐 자신의 주변 사람들한테 돌아온다고 쳤을 때, 이쪽 체질이 저쪽 체질 식품을 광고하는 거는 A형 혈액인 사람한테 너 B형 혈액 수혈해야 돼, B형 혈액 수혈해 라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A형인 사람한테 B형을 수혈하면 일부러 했어도 범죄지만 모르고 했어도 범죄거든요. 물론 이제 식품은 혈액처럼 그렇게 바로 사고가 나는 건 아니지만 차곡차곡 쌓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임계점에 달하면 이제 질병으로 발병하거나 이제 뭐 암이 걸리는 그런 순서를 밟게 되는데, 저쪽 체질에는 저쪽 식품을 주고 이쪽 체질에는 이쪽 식품을 주는 게, A형한테는 A형을 혈액을 수혈하고 B형한테는 B형 혈액을 수혈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줄게요. 요거는 이제 요거 많이 잘 아시는 빵이죠. 근데 이제 물론 이거 제가 뒷면에 그 원재료를 꼼꼼하게 읽지 않은 제 잘못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넣는 게 치즈잖아요. 근데 치즈가 다 종류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치즈도 발효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간 어떤 그 배합되는 성분에 의해서 체질이 나뉘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주황색은, 그 치즈는 저랑 들레한테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이 치즈는 주지 않고 이 껍질 빵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즈도 유제품이어갖고 다 이쪽 체질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된장과 청국장이 발효하는 그 어떤 균을 넣냐에 따라서 체질이 바뀌기 때문에, 세균도 이쪽 체질이 있고 저쪽 체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치즈 발효하는 그 균도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로 나뉘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드셔야 된다. 그래서 치즈도 어떤 거는 먹으면 속이 편한데 어떤 거는 속이 불편하다, 이쪽 체질인데, 그럴 경우에는 균이 체질이 달라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요거는 지난번에도 줬던 거니까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그 유튜브에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우시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근데 그 고양이가 이제 여러 마리인데 잘 돌보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금전적인 여유도 이제 있으셔서 그렇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또 그렇게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초고령 그 고양이가 이제 신부전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키셨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에 이제 얼마씩 카운트가 될 텐데 보통 서민들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보니까 고양이들은 이제 신부전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심장도 부전이 있고 신장도 부전이 있는데 신부전. 그래서 고양이는 신부전이 많다고 하는 거는 이제 저쪽 체질의 특징이 신장 기능이 저하증이고 신허증이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문제가 많다 그러면 저쪽 체질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 경우에. 그러면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거 좀 주고요. 이제 고양이의 유독 신부전이 많다 그러면 이제 저쪽 체질이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고양이에도 4개의 체질이 다 살아남도록 유전이 됐고, 그러니까 진화가 됐고, 강아지도 4개의 체질이 다 살아남도록 진화가 됐고, 뭐 쥐나 사람도 개체수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유독 고양이는 신부전이 많고, 또 강아지는 또 심장 질환이 또 많이 있어요. 심장 질환으로 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체질 분포가 강아지랑 고양이가 그렇게 다르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